트럼프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트럼프를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미국 유학 시절인 1980 년대 트럼프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은 트럼프가 당시 뉴욕에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하는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였는데, 1987 년에 아트 오브 딜이라는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문고판으로 돼서 공항에 비치가 돼서,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다가 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그 책을 봤는데, 책 하부에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뒤로 배경으로 하고 아주 건발에 그냥 눈썹이 부리부리한 젊은이가 그 트럼프였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20 세기를 그렇게 부동산 개발업자로 뭔가 이제 사업 수완 또 악명을 이제 떨쳤고, 한국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 세기에는 이제 활동 영역이 미디어, 방송계, 연예계로 이제 펼쳐져서 미디어 퍼스널리티, 다양한 이제 쇼를 호스트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21 세기 초반에 리얼리티 쇼인데, 출연자들을 가지고 면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면은 "You are fired. You are 해고라. 너는 해고야라."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뭐 이런 걸로 압도를 했는데, 2016년 미국 대선 레이스에 나왔고요.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트럼프는 당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왔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인기를 가지고 미디어 활동에 이용할 것이다. 그런 트럼프가 덜컥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보통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뭐 주지사를 했다랄지, 아니 상원의원을 했다랄지, 그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전형적인 길인데, 트럼프는 이런 거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연예계에 있다가 덜컥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생의 스타일이 그거 하는 대통령 뭐 수행 임무 수행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통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정상적인 국가의 국가 수반이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다움이 트럼프한테는 없는 것이죠. 굉장히 거친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래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트럼프 머릿속에는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1기 때 그 증명을 했고, 1기 때 트럼프는 이제 관세라는 그 관세 뭐 몽둥이를 막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1기 때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이런 이제 동맹국들이 수출하는 철강이 어떻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뭐 이렇게 덕이만면하게, 우리가 그 동맹이라는 이유로 우리 세금 내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보내서 너희들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방위비 분담도 또 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시장을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는 만큼 나한테 달라 주고받는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뭐 전혀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관세라는 단어는 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렇게 돼 있지만, 동맹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 문제를 가지고 압박하기보다는 미국의 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 불법 마약 이런 거를 가지고 관세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압박을 했고, 그 결과 관세 25%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면서 양 국가가 국경 수비대를 뭐 10,000명씩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지난주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정말 고도의 아첨의 기술을 보였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하면은 백악관에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재밌게 봤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자가 그 일본 총리한테 만약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항상 관세 협박을 하면서 상대 국가가 관세로 맞대응하면 우리는 더 관세를 올리겠다는 보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을 점점 키우는 건데,
일본 총리가 뭐라고 이제 아주 뭐 명답을 했냐 하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걸 통역을 듣고 있는 트럼프가 "와우 멋진 답변이다." 이게 이제 고도의 아첨인데 아마 일본 특유의 그 미리 모든 예상 문제를 꺼내 놓고 답변을 외우는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미국 기자 같은데 굉장히 좀 직구전 질문이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가 작년에 미국 타임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간지 타임지에 표지를 몇 번 나왔어요. 한 번은 작년 초에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만약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제목으로 세상을 무시무시하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카바가 나왔고요. 그리고 7월 이제 초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이후에 또 표지 한 번 나왔고 작년에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물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일본 총리를 불러서 정상회담을 하는 타임지 표지에 백악관에 가면은 그 유명한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심의 책상이라고 하는 그 레졸루트 데스크. 거기에 트럼프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는 사진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 둘을 이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 신분인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뭐 사실 예전 같으면은 뭐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우주 산업 같은 것들을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군사적으로 민간 뭐 이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시적으로 만들어낸 정부 효율화 위원회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보를 보면 뭐 정말 거의 거침이 없는 것이고 트럼프의 지지자들하고도 불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넘버 2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세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의혹과 비아냥거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총리도 들어야 되니까 일본말로 통역까지 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타임즈가 아직도 발간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기분 나쁘다는 인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트럼프는 인제 관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동맹 비동맹 가리지 않고 이제 흔들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생각이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알죠. 왜냐면 관세를 무리하게 계속 올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박이 있어서 이번에 재선에 당선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바이든 뭐 한 거야? 물가 좀 내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2 년마다 선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를 압박하는 관세를 무조건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관세 압박을 박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업가이기 때문에 더구나 중국에 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전통적인 이 무역 정책을 하기를 이제 원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관세는 또 곤란하다."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가서 트럼프가 상황을 보고 물러날 때쯤 되면은 '아 내가 원하는 걸 달성했다. 만세. Make America Great Again.' 또 하고 아마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처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뭐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100년 전에 미국을 화려하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만들었던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이거는 여전히 더 위대해야 돼. 반도체 산업 공장 미국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제조업의 슈퍼파워 부활을 외치는 그런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동맹 비동맹 구별 없이 관세라는 것을 아마 맥시멈 프레셔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을 지금 집권 한 달째 과정에서 매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